끝없이 펼쳐진 동해의 수평선 위로 거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하늘길을 열기 위해 수십 년간 꿈꿔온 울릉공항 건설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두봉 산자락이 잘려나가며 흙과 돌이 바다로 쏟아지고 그 위로 활주로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심 23m, 최대 31m에 달하는 깊고 거센 파도를 견디기 위해 초대형 케이슨 구조물이 차례차례 바다에 내려앉습니다. 파도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토사의 유실을 막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해상 토목 기술이 동원된 것입니다. 현재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66.5%, 절반을 훌쩍 넘어서며 완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 뒤에는 치열한 논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항이 열리면 울릉도에서 서울까지의 이동 시간은 대폭 단축되어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활주로 길이가 불과 1.2km에서 1.5km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은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비교해보면 전남무안국제공항 활주로의 길이는 2.8km, 울릉공항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투입 예정 기종인 ATR-72 터보프롭 여객기의 성능입니다. 항공기 공식 자료에 따르면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최소 279m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은 현재 설계상 200m, 설령 500m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상황은 빠듯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차이가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경고합니다. 짧은 활주로는 곧 운항 안정성에 제약을 가져옵니다. 강풍과 난기류가 빈번한 울릉도의 기상 여건을 고려할 때 비상 상황에서 추가적인 활주로 여유가 없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활주로 길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은 ATR-72가 무게를 줄인 상태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를 최적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마저도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장대한 공사 성과 뒤에 숨겨진 짧은 활주로의 그림자, 그것이야말로 울릉공항의 가장 큰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토목 장비는 굉음을 내며 흙을 퍼올리고 바다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항 완공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논란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울릉도의 하늘길 개척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대한민국 국토개발사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섬, 수십 년간 배에 의존해야 했던 불편한 교통망은 주민들의 삶을 제약했고 관광산업의 성장에도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바로 이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지금의 대규모 공사를 현실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울릉도는 결코 만만한 지형이 아닙니다. 울창한 산지가 바다와 맞닿아 있는 좁은 해안, 그 한정된 공간 속에서 활주로와 공항을 짓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선택된 해법은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는 초대형 토목공사, 바로 가두봉 절취와 매립입니다. 산을 절반 이상 잘라낸 뒤 그 돌과 흙을 바다로 운반해 활주로 부지를 만드는 이 공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난공사입니다. 여기에 평균 23m, 깊게는 31m에 달하는 바닷속에서 케이슨을 내려놓는 작업은 말 그대로 시간과 싸움이었습니다. 파도가 치는 해역에서 정확하게 케이슨을 내려야 했고 조금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전체 구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동원된 장비와 기술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으며 관계자들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합니다. 현재까지 공정률 66.5%,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절반을 넘어섰다는 의미는 곧 공항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두봉 뒤로 드러난 활주로 형태는 이미 주민들에게 곧 하늘길이 열린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활주로 길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주민들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항 개항 이후 항공편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상의 문제로 운항 제한이 생긴다면 수천억 원이 투입된 이 공사가 기대와 달리 반쪽짜리 성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시선은 공사 진행 속도만큼이나 활주로 문제의 해결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관광 산업, 국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삼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이 가진 잠재적 가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 바로 짧은 활주로라는 난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이미 착공 이전부터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1200m라는 수치가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고
당국은 최종적으로 1500m 수준까지 연장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ATR-72 항공기의 성능 요구치와 비교하면 아슬아슬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있어 활주로 길이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곧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TR-72의 경우 최대 이륙 중량에서 이륙하려면 최소 1279m가 필요하다는 공식 자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1200m에서는 불가능하고 1500m라 하더라도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울릉도의 기상 조건은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풍과 급변하는 날씨, 해무로 인한 시야 제한까지 고려하면 활주로의 여유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필수적 장치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운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즉, 기상 조건이 좋을 때만 비행이 가능하거나 기체 탑재량을 줄인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운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경제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좌석을 비우거나 화물을 줄여야 한다면 항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 노선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짧은 활주로는 비상 상황에서도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동 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착륙 중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활주로가 미끄럽거나 강풍이 옆으로 불어오는 상황에서 항공기가 방향을 잃는다면 안전을 담보하기 힘듭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 세계 여러 공항에서 짧은 활주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여러 안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활주로 말단의 안전 구역을 확보해 여유 공간을 마련하거나 항공기 운항 규정을 강화해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는 아예 운항을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의 활주로 문제는 단순히 토목공사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울릉도의 하늘길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를 가늠한 핵심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이 활주로 길이에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는 군사적, 지정학적 가치가 막대합니다. 특히 독도와 불과 90km 남짓 떨어져 있어 이 지역을 둘러싼 해양주권 문제에서 울릉도의 위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관광객 수송이 아니라 비상상황 시 군사적 거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활주로의 길이 문제가 다시 떠오릅니다. 만약 군용 항공기의 긴급 투입이 필요하다면 1200년에서 1500년 활주로는 제한적으로밖에 쓰일 수 없습니다. 전투기 일부는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수송기나 지원기, 심지어 헬리콥터를 제외한 고정익 항공기의 활용은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위기 상황에서 공항의 전략적 가치가 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부는 울릉공항의 주요 목적을 민간 항공으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대에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공항을 단순한 민간 공항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해양 경계 문제, 동해 내 해상교통로 감시, 그리고 독도 방어라는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어 울릉공항의 의미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선 국가 전략의 차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 즉 안전하고 안정적인 항공 운항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주로 길이가 짧아 제약이 크다면 공항은 있으나 만화 한 시설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가 프로젝트가 실패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활주로 연장 공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의 지형적 한계와 환경적 제약은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산을 더 깎고 바다를 더 메우는 것은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환경 파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완공을 앞두고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적 측면과 지역개발적 측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 공항이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그 미래는 활주로 길이 논란과 함께 결정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활주로 길이의 물리적 제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항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교통망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항공편, 사계절 내내 끊기지 않는 하늘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의 설계로는 기상 악화 시 결항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울릉도는 바람이 거세고 해무가 잦으며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일상처럼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운항 중인 일부 노선에서는 기상으로 인한 결항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 활주로 길이까지 여유가 없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바라던 언제든 탈 수 있는 항공편은 날씨가
좋을 때만 운행하는 불안정한 교통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경제성입니다.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노선 운영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탑승 인원이 제한되거나 화물 적재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은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노선 축소나 운항 중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항 이적자 노선으로 낙인 찍힌다면 수천억 원의 국고 투입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해법 중 하나는 향후 활주로 연장을 위한 추가 투자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울릉도의 지형과 환경적 한계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게다가 완공 후 추가 확장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 기간 동안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뒤따릅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완공 이후에도 끊임없이 개선과 보완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와 국가의 전략적 필요, 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교차하는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울릉공항이 진정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면서 사회적 논의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늘길이 열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동시에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불안도 감추지 못합니다. 정부와 시공사는 공정률이 66.5%를 돌파했다고 강조하며 순항 중임을 내세우지만 여론은 활주로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특히 항공 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활주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장기적으로는 확장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릉도의 자연환경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 토목공사가 가져올 환경훼손 논란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갈등 구조 속에서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인프라 개발의 상징이자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경제성,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 보존, 국가 전략적 필요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곳, 그 정점에 바로 이 활주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공항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는 완공 이후 실제 운항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되는가. 둘째는 장기적으로 활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입니다. 만약 안전과 안정성 확보에 성공한다면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토목기술의 성취이자 동해교통망 혁신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활주로 제약으로 인해 운항의 차질이 반복된다면 수천억 원이 투입된 이 공사는 실패 사례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울릉도의 거친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공항 건설 현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민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언젠가 이 하늘길이 완전히 열려 울릉도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활주로의 길이만큼이나 긴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끝에 서 있는 것은 결국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하늘길이라는 목표입니다. 그것이 달성되는 날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울릉도의 사회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배를 타고 수시간 동안 본토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항이 개항하면 응급 환자를 항공편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 편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관광 산업에서도 변화는 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인해 이미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 배편수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이 묶이는 일이 잦았고 이는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항공편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단 2-3시간 만에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말 관광객이나 단기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숙박업, 식음료 산업, 레저 산업 등 지역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제주도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김포 제주 노선이 세계 최다 탑승객 노선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울릉도가 제주도만큼의 규모와 인프라를 갖추기는 어렵지만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특화된 관광상품과 체험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작지만 강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릉도의 독특한 화산지형, 독도 연계 관광, 친환경 생태관광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섬 사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인구와 면적이 울릉도와 비슷한 오키섬은 활주로 길이가 짧은 소규모 공항을 운영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항률이 높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곧 울릉공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항이 생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어떻게 운영하고 보완해 나가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울릉공항은 더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향후 동북아 해양 관광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독도 관광 상품화, 일본과의 연계 관광 루트, 크루즈 관광과 항공편의 결합은 울릉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또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울릉공항은 동해의 최전선에 위치한 항공 거점으로 기능하며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교통로 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밝은 전망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앞서 지적된 활주로 길이 문제는 운영 초기에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결항률이 높아지고 안전 문제가 반복된다면 관광산업과 주민생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불안정한 노선을 외면할 것이고 주민들은 다시 배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 프로젝트는 따라서 울릉공항은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활주로 연장 여부, 기상 관측과 예보 시스템 강화,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력, 최신 안전장비 도입 등이 필수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친환경 공항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울릉도의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관광자산이기에 환경훼손은 곧 지역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연계, 탄소 배출 최소화 같은 대책은 울릉공항을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닌 미래형 친환경 공항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울릉공항이 동북아 교통망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할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 본토와의 연결뿐 아니라 일본 서부 지역이나 러시아 극동과의 소규모 국제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활주로, 길이와 시설 문제로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 발전 전략 속에서 이 같은 비전이 논의된다면 울릉공항의 가치는 한층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하나의 인프라를 넘어 울릉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상징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 관광산업의 발전, 국가안보와 해양주권 수호, 그리고 국제적 위상까지 이 모든 무게가 단 하나의 활주로 위에 얹혀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 울릉공항이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로 기록될지 아니면 안전과 경제성에 실패한 반쪽짜리 공항으로 남을지는 지금부터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울릉도의 하늘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정으로 열려 대한민국과 울릉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기대, 전문가들의 우려, 정부의 결단, 그리고 자연의 시험, 이 모든 요소가 교차하는 복합적 무대 위에서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또 다른 실험이자 도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